시간을 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기 팀원들 다 잘하고 있나? 한번 점검 먼저 해볼까요? 강의를 듣고 내 몸을 이해하셨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은 운동이랑 식단 위주로만 했다면 이제 내 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살찌는 습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자, 일기 팀원분은 재훈님, 태진님, 블리님, 에스더님, 또또님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왜 안 되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주 초기에는 회원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왜 내가 참아야 되냐 이렇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남은 3주차도 화이팅 해봅시다. 기억나시죠? 저한테 보내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주차 동안 어떻게 우리가 생활했는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궁금한 결과. 자, 어때요? 다들 잘 감량해주고 계세요. 특히나 지금 이게 원래 몸무게의 10%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다들 잘 내려가고 있죠. 1주차 결과에서 키로수로는 태준님이 가장 많은 감량을 보여주셨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블리님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다들 일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챙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주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중이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좀 멀리서 보면은 어쨌든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계속하면 되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3주차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을까요?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슐린 역할 중에 네 번째 역할, 인슐린 스위치를 켜면 체지방이 축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더 인슐린을 일하게 만든다라고 했죠. 즉 살이 더 찌게 만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어요? 스트레스 안 받기, 잠 충분히 자기, 물 충분히 먹기, 중간에 일어나기. 이거 정말 생각보다 어렵죠. 식단을 챙기라고 하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쉬운데 그걸 하라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같이 챙겨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때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슐린 스위치를 켜고 있다. 지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인슐린 스위치 고장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슐린 스위치가 켜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스위치를 켜고 그 인슐린 스위치가 켜지면 체지방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안 빠져요, 살이. 그죠? 어떤 일들이 그럴까? 한번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설탕이 가득한 달콤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한 그릇 먹고 가요. 사람이 정말 많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나갑니다. 점심은 달콤하게 양념되어 있는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는 또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밤늦게 일을 하거나 또 운동할 시간이 있을까요? 대부분 힘들어서 운동도 못해요. 하루 종일 계속 혈당을 올리는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데 혈당을 낮추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일을 하죠?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만 일을 하게 되면 지치기 시작해요. 지난 2화에는 인슐린이 열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인슐린은 열쇠고 세포의 문을 열어준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슐린이 자꾸 문을 열어요. 자꾸 열쇠를 열고 닫고 자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물쇠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러면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자물쇠가 고장났으니까. 그럼 혈당이 떨어지지 않죠. 세포가 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세포는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요. 인슐린은 계속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췌장이라는 세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인슐린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하고선 인슐린을 2개 더 만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되겠죠. 이렇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면은 이제 인슐린이 더 많아지는 상태, 모든 세포들이 인슐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려. 그러면은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기능이 소실되면은 여러 가지 통증들이나 염증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오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또 피곤함,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해. 이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들여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세포들이 다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면은 진통제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자주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일종의 세포의 경고 신호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진통제만 먹는다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 때문에 약국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려요. 얼마나 자주 그런지 여쭤보고, 자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